뒤집는 일은 균형을 맞추는 일. TV를 통해 잔잔한 바다에 떠있는 김 양식장의 풍경을 보았다. 양식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물속에 잠겨있는 김발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 올려서 뒤집어 줘야 한다고 자막에 적혀 있었다. 그래야 김이 햇볕을 고르게 쬐고 잘 자란다고 했다. 안과 겉을 수시로 뒤바꾸거나 위와 아래의 방향을 달리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 고기와 생선을 구울 때도 적절히 뒤집지 않으면 어느 한쪽만 익고 다른 한쪽이 서리고 제대로 맛을 음미할 수 없다. 음식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품는 희망과 포부 또한 가끔은 거꾸로 뒤엎어서 다른 관점으로 살피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매몰되기 쉽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의 면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고 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으며 사물과 감정은 드러나는 면과 드러나지 않는 면을 동시에 지닌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잘 길러내려면 그것의 정면과 상부만 응시할 것이 아니라 뒤쪽 혹은 아래쪽으로 짙게 드리워지는 음영까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김을 양식하듯이 때때로 뒤집어줘야 한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한의학에 정통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들어봤을 법한 말이다. 한의학에서 인체의 조화로운 상태를 가리킬 때 자주 언급하는 말이 수승화강이다. 차가운 기운은 몸 위쪽으로 올리고 뜨거운 기운은 아래쪽으로 내려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한 발, 아니 두 발 더 나아간다. 화가 솟구쳐서 가슴이 답답하고 번잡할 땐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감정을 다스리는 데 좋고, 몸이 축 처지면서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고 기운이 없을 땐 뜨거운 국물을 먹거나 찜질을 해서 땀을 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완벽히 동의하진 않지만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도 아닌 것 같다. 나 역시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이 뒤숭숭한 날일수록 거리에서 물소리가 들리면 가던 길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퍼뜩 고개를 돌리곤 한다. 물소리에 찬찬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물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 날 괴롭히는 감정들을 꽉 부여잡고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우리가 물과 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이른바 물멍과 불멍으로 헛헛한 마음을 달래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른다. 이런 내 생각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서울이란 백화점에 다녀온 후 더욱 굳어졌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는데 특히 건물 중앙에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인공 폭포 주변으로 인파가 몰려들었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슬그머니 엿보았다. 일부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도 하듯이 눈에 힘을 잔뜩 주고 다른 쇼핑객의 옷차림을 매섭게 살피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표정은 숲길을 산책하는 사람들처럼 무척이나 편안해 보였다. 뭐랄까, 그들을 둘러싼 시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노련한 조율사의 조율을 거치기라도 한 것처럼 적당히 듣기 좋은 소리를 내뿜으며 화르르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자연에서 진짜 폭포를 향해 고개를 쳐드는 사람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살이에서 비롯된 근심과 번뇌, 그것들로 인해 지나치게 뜨겁게 달궈진 마음을 차갑게 식히기 위해 이곳에 모여든 겁니다. 이렇게 틈이 날 때마다 뜨거운 기운을 없애지 않으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이 도시에서 냉정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아무튼 우린 종종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마음속 짐을 덜어줄 수 있다면 지상에서 가장 엄숙한 도서관은 병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병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전해 듣다 보면 생은 사의 근본이며 사 역시 생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무거운 이치를 정면으로 응시하게 된다.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어느 의사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응급실에서 일하며 환자를 돌보는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직접 목도한 순간을 덤덤히 회고했다. 어린 자녀를 둔 중증 환자분들은 배우자를 보자마자 짧은 문장을 필사적으로 토해냅니다. 어떤 문장이지요?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배우자는 울먹이며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 아이는 내가 잘 키울게 라고요. 이승에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대화에서조차 부모들이 자식의 안녕을 걱정한다는 사실에 나는 목이 메었다. 만약 자식이 성장하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는 부모의 입장이 된다면 난 지상에 남겨지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반대로 아득한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다짐을 들려줄 수 있을까? 떠나는 쪽이든 남겨지는 쪽이든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 짐을 덜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본다.